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6건과 지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2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영석 부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환경 보존을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의 군수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이며 지역예산과 도시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례 내고는 2024년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관 의견 수렴은 2024년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담당 부서인 도시가와에서는 재정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동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익주입니다. 우한번호 제62호 하동군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4년 8월 7일 정영석 위원회에 4분의 원으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환경 보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 중립과 환경 보존을 위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은 일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친환경 소재를 하면은 단가가 어떻게 현행하고 친환경 소재를 했을 때 단가가 어떻게 좀 어찌될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친환경 소재가 조금 더 비쌀 거라고. 그러니까요. 좀 아무래도 친환경 소재다 보니까 좀 비쌀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비싸겠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갖다 놓으면 될까? 예, 이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송산업단지 분양의 재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 확보 지원 활성화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미식 투자유치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대송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지원 활성화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양만큼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미준공으로 분양대금이 완납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기업은 초기 투자금이 안정화되고 우리 군은 분양대금을 100% 완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분양계약에 어겨 우리 군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기속받게 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가 미발생하므로 본 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약 개요를 설명드리면 협약 주체는 대출은행인 농협은행과 분양회사인 하동군입니다. 협약 기간은 협약서 날인일로부터 대송산업단지 준공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군의 의무는 우리 군이 분양금을 100% 완납받고 난 후 입주기업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입주기업이 은행과의 문제가 생기면 분양대금을 완납한 토지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의무, 분양대금의 환급 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는 선납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에 대한 선납 의무 등입니다. 협약 및 분양금 완납 절차입니다. 동의안이 채택되면 우리군과 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군이 경남 QSF를 추천하게 되면 농협은행과 경남 QSF가 대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농협은행에서 우리군으로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하게 됩니다. 경남 QSF의 분양대금은 134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6억 원이 납부되었고 추가로 18억 5천만 원이 납부가 되면 농협은행에서 협약에 의해 100억 원을 우리군으로 입금하게 되어 분양대금이 완납되게 됩니다. 미체결 시 문제점입니다. 입주기업인 경남 QSF가 대송산단에 진행 중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페이퍼가 필요합니다. 페이퍼 발생을 위해서는 토지 확보 정비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변전소 추진을 위해서는 경남 QSF와 이펙처리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 협약에 따라 이 확약에 따른 법률 검토 의견입니다. 3개의 법률회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주 내용은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과 은행 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리군에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자문입니다. 자문 의견은 토지대금 환급 사유가 발생하며 하동군의 대출 관련 채권 해당액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분양대금을 다 받아 세입 처리한 후에 환급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환급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의무 부담에 해당하므로 군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분양계약서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만약 농협은행에서 받은 금액 이상을 농협은행에 지급해야 할 경우 경남 QSF에서 납부한 금액에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추가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분양대금 납부 및 해지 시 지급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분양대금은 경남 QSF에서 34억 5천만 원, 농협은행에서 100억 원이 납부될 예정입니다. 분양대금이 완납된 후 만약 농협은행과 경남 QSF에 문제가 생겨 분양 해지가 될 경우 농협은행의 채권 해당액이 최대액인 120%라고 가정하면 우리군은 납부받은 134억 5천만 원 중 분양계약금 10%인 13억 5천만 원을 우리군에 기속하고 농협은행에 120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1억 원만 경남 QSF에게 돌려주게 되어 우리군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분양계약서에도 분양계약 해지 시는
계약금 10%를 제외하고 이자 없이 반환한다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 협약 동의안이 승인되면 협약이 체결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12월경 분양대금이 완납될 예정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내년 3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인 협약사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유치 과장님 수고하셨으며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안번호 제72호 대송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 확보 지원 활성화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하동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대송산업단지 미준공으로 분양대금이 완납되더라도 기업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금융회사 협약을 통해 투자기업의 초기 투자금 안전화와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분양계약에 의거 위약금은 하동군으로 귀속됨에 따라 하동군은 금융적 손해가 미발생하므로 본 협약을 추진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영 과장님, 우리 군에서 협약을 하는 목적이 쉽게 말해서 그 채권자들이 뭐 담보 물건이나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협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즉, 지정 땅을. 지금 현재 협약은 저희들이 이제 분양대금이 들어와도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약을 해놓으면 예, 계약을 하면 자본금이 바로 우리 군에 들어오니까. 예. 분양대금이 100%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에 협약을 해가지고 돈이 안 들어올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 협약을 하고 농협이나 우리가 금융계에서 바로 못 주고 본인들이 대출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 입금이 송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협약은 그 대출금이 하동군으로 바로 들어오게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 금융거래업상? 그게 지금 이 협약서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은행에서도 기업에게 가게 되면 하동군에 혹시 못 들어오게 될 수 있으니까 이 협약에 따르면 대출이 실행되면 그 금액은 바로 하동군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내용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다 동의를 하나요? 예, 성납도 신고라든지 그 서식도 아니 그 있다든지 입주자들이 예, 동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주자들이 금융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협약을 하는 이유는 예, 우리가 계약이 안 되니까 예. 가산 계약에 우리 대송단지 몇 번지 몇 평에 그것도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추천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걸로 가 등기를 한 조랑하고 아마 계산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뭐 자기들이 자본이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 기업에서는 단 한 가지 등기가 못 해줘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대출을 안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업에서는 제1금융권에 가면 이자도 싼데 꼭 하동 축협이나 농협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자도 비싸거든요, 사실상. 예, 근데 본연이 볼 때는 그 투자자들의 그 자본상도 한번 봐야 돼. 우리가 협약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몇 평에 몇 평 몇 필지 그걸로 쉽게 말해서 협약을 해줌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건데 아니면은 그게 만약에
해약을 한다. 사업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 포기하게 되면, 사업 포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들은 분양 대금 중에서 원래 계약금 10%는 하동군으로 기속하고 나머지는 원래 계약에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내가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만약에 안 부분이 되면 본 의원이 좀 볼 때는 좀 의아스러운 게 예. 우리가 저 2,260억의 사업을 할 때 그 법인에게 자본금 통장 1억 원을 보고 2,260억을 하도급이 보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눈에 뻔히 보고도. 그러니까 그리 한번 당하고 나서부터는 좀 완벽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인이 이제 그 질의를 하는데, 그건 뭐 좀 문제가 없나요?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 법무법인 세 군데하고도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분양 계약서에도 만약에 그 계약이 되고 난 뒤에 해지가 되거나 할 아니, 경우에 내가 자본이 튼튼하다면은 계약금을 10%로 주고 뭐 공장을 지어가지고 준공 이후에 잔금을 주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이 뭐 협약하는 거래 자체가 본인이 볼 때는 자본이 튼튼하지 않은 기업체에서 투자하는 그런 동향 같아요. 협약이 실제로. 그러면 그런 확률은 높지. 내가도 우리 가장님께서도 투자한 것도 뭐 10% 주고 내가 다음에 등기되거든 잔금 주겠다. 그게 원래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약은 그럼 협약을 해놓고 나서 예, 깡값이 들어온다. 예, 대출했으면. 예. 그럼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준공이 안 되는데. 지금 저 준공정 사용 승인을 통해서 지금 착공을 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예. 우리가 뭐 다른 협약은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기업체에서 내가 볼 통상적으로 하는 협약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과장님이나 내가 돈이 있으면 계약금 10% 주고 공장 지어가지고 준공당하고 나면 돈을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장값이. 그럼 만약에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다 지어놨다. 예. 준공이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지금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 그 3월 정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에 하나 준공이 5개월 늦어진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 됩니까? 공장을 다 지어놓고.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준공 기한을 그분들한테 통보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준공이 조금 물론 늦어지면 안 되겠지만 늦어진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거나 이럴 건 없습니다. 아니 기업을 입주하는 건 좋은데 내가 볼 때는 뭐 얼마만큼 내 실효성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잘 판단해가지고 하동군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또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은 예. 뭐 하여튼 관심을 갖고 수련 주시 부탁드리면서 본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산단에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준공이 안 된 그 산단에서는 이런 협약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이렇게 대출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제 들어와 있는 입주 기업인 경남 QSF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 의원입니다. 이게 저희 위원회가 동의하면, 예, 의회가 동의하면이죠. 예, 맞습니다. 의회가 동의하면 네. 의회는 책임 없습니까? 왜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네. 달사만이라든지 그 대송산단 때문에 지금은 우리 하동군에 안 있습니다만은 다 다른 곳으로 간 그 공무원 때문에 하도 지금 예.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의회를 기만하고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닌가라는 거, 절 속이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예. 과장님이 다 책임지는 거죠. 의회 동의해도 예, 그리고 지금 나중에 다시 의회가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거 없죠. 예, 책임질 일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만약에 잘못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돌려줘야 되는 그 경우 외에는 책임질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숙지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예.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는 것 때문에 지금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김지태 의원님 추가
추가 질의는 뒤에 하시고, 예,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원입니다. 지금 법률 검토 의견에 보면은 예, 법무부인 세 군데에서 제일 위에 보면은 예, 대출 기업 수분양자가 QSF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 문제 발생 시 하동군의 책임 소재가 발생하므로 예, 하동군의 손해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검토를 했죠. 예,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예, 하동군의 손해가 없다고 하라. 예, 예,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은 김봉경 변호사가 보면 의무 불이행에 따라 하동군 배상청이 발생할 수 있다. 예, 법무부인 태양도 토지 대금 환급 사유 발생 시 대출 관련 채권 해당액의 지급 의무 발생이 있다. 예, 세 군데 다 하동군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검토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검토 의견을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치. 그리고 우리 그 자문 변호사 있죠. 자문 변호사 우리 몇 명입니까? 자문 변호사님, 고문 변호사님 고문 두 변호사. 분 있습니다. 예, 몇 명입니까? 2분 계십니다. 그분 검토는 안 받았어요. 아, 고문 변호사님은 이번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문인데. 아,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일정 수당을 줘가면서 예. 고용해 놓은 분이잖아요. 예, 예. 그럼 분명히 책임 소재가 다른 거예요. 아, 이 자문 받으면서 정비를 지출했어요. 이 세 군데 예, 지출했습니다. 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리고, 다 하고 했겠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세 군데서 한 그 업무가 다 반환 업무입니다. 세 군데가 똑같거든요. 반환 업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저희들한테 분양대금 다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QSF에서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 그게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해지가 되면 저희들이 분양대금 100% 다 받았습니다. 그걸 나중에 10% 빼고 돌려줘야 되는 그 반환 의무를 전부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 법무부인 세 군데 받기 전에 예. 우리 고문 변호사는 우리가 계약이 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그게 앞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예, 대선 3당 경우에는 뭐 1810을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하는지 동의를 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이게 민자라고 끝까지 우기거든 의회에. 결국은 민자가 아니고 결국 보증해서 우리 전액을 다 우리가 갚았잖아요. 그 아픈 기억이 있는데 예, 예, 또 대승 산단 똑같은 산단인데 예. 우리가 그런 정책을 밟지 않아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자문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물론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알고 저희들도 협약이나 앞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검토도 많이 했고 다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정말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금액으로 환급해 주는 그 외에는 아무 업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은 예. 이분들이 자금력이 충분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예, 본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본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구체적인 지금 이 내용을 예. 전문성이 없으니까 예. 우리가 해석을 못 하잖아요. 예. 어려운 용어를 쓰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들어서 예. 우리 동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만큼 예.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기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여방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경남 그 QSF 이 회사 말고는 또 다른 회사도 지금 협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단 이 회사 외에는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 회사를 하나만 해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경 되면 준공이 되면 이 쉽게 협약을 말해 협약을 하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해 준다 소리 아닙니까? 그죠? 이 협약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해 결국은 주면 그 끝이 소유권 아니면 납니다. 그걸로 담보로 제비서 다시 대출한다는 소리거든. 그렇죠? 소유권 이전은 우리가 대부분 산다는 자기가 할 평수만큼 소유권 이전해 준다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예, 나중에 100% 완납이 되고 그러니까 되면, 예, 맞습니다. 아주 이도 우리 생각 잘해야 될 부분이 예, 이 자본력이 있으면 그래 안 하거든. PF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 해백을 해놓고 등기를 해주면 그걸 담보로 제대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공장은 뭐가 질려고 몰라.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고 동료인 시지가 잘 하시는데 우리 현지에서 그 예산을 지출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그 우리 하동군의 그 변호사이시면 먼저 자문을 하나 받아봐야죠. 그 다음에 의회에 와야죠. 그 순서가 맞습니까? 본인이 볼 때는 요 회사 하나만 해백을 해준다 그러면은 민간은 좀 끄끄러워요. 시원한 편이 아니라 왜? 그렇다면은 이 QS FA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도 오면 해줘야지. 그럼 어느 뭐 특혜가 되고 특혜 속에는 뭔가 의심이 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적했지만 사실상 PF 자금이 없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통해서 그걸로 담보를 해갖고 대출을 해주니까 우리가 협약을 해준다. 그러면 바로 그게 목적인데 이 한 번 더 우리가 좀 신경 숙고해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도 우리 한 번 더 협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 회사만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입주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가 거기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준공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3월경 이제 그 부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소유권 이전만 가능하면 이 협약을 이제 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질문에 답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근데 여기 법무법인 태평양 이런 데는 엄청 큰 거기, 그 우리나라에서 메디 안에 드는, 시대범 의장님 질의는 끝나신 거죠? 거기에 따른 답변이세요? 예, 예, 과장님, 예, 일단은 저희 동료 의원님께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예.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고문 변호사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엄청 큰 회사, 그 고문 변호사를 없애야죠. 고문 변호사 공짜로 데리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특별하셔서 아주 큰 변호사 사무실만 일부러 예산을 사용해서 쓰십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 낭비입니다. 예, 받아들이셔야죠. 지금 답변이 계속 옆으로 새세요. 저도 좀 집중이 안 되는데요. 하고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여기에 뭐 100억을 한들 저희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직을 놓고 하시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지금 그런 각오를 하시는 거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랬을 때 좀 답변을 예. 좀 속 시원하게 해주시고 간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투자 유치관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본 과장님도 신뢰하지 않는 고문 변호사를 우리 국민들이 그 고문 변호사를 어떻게 믿고 변호를 맡깁니까? 말씀을 잘하시라는 예,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려서 하시고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 과장님, 투자유치과 팀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 예, 예. 예, 좀 밑에 직원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게끔 예. 조금 더, 이왕이면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분명히 태도가 바뀌어서 오실 테니까. 변명이 아닌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설명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들보다는 과장님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바로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굉장히 산업건설위원회를 무시했다기보다는 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토론 그뭐 지나갔는데 바빠서. 아 이게 우리 고문 변호사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봉 의원님 네, 발언 신재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상담 분양을 제고를 위한 그 입주 기업 자본 확보 지원 해박 동향에 대하여 종합적 판단을 하기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권에 대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네, 신재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권에 대하여 신재범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종상담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 협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증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건 더 있습니다. 투자유치 과장님 설명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미숙 투자유치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73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동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송산단 분양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근본 조례 개정은 경남도와 하동군이 유치 중인 국가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국립양식사료연구소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송산단의 국립연구소가 유치되면 산단에 제조업 관련 일자리뿐만 아니라 연구 관련 등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게 됩니다. 국립양식사료연구소는 58명의 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2조에 투자기업 및 연구소 정의를 구체화하고 안제 11조에 전략산업 투자기업 무상 임대 방안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선례는 무안군과 보령시를 참고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나 성별 영향 분석 평가도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난 10일 간담회시 제시한 의견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김혜수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제2조의 정의 부분 당초 계획했던 개정안은 산업단지에만 적용되므로 국내 모든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당 초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정 내용을 다음목으로 신설하는 의견은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김민현 의원님께서 제시한 제11조 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관련하여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의 단서조항은 광범위하므로 조례 개정과 동시에 규칙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은 현재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공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다항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8호 및
제19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신설하였습니다. 6호 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8호의 전략산업은 11조에 규칙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으로 명기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15조에 전략산업이 열거되어 있어 전략산업의 정의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1조 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에 임대할 수 있다를 유상 임대할 수 있다. 단 연구시설, 고용 창출 및 세수 증가, 인구 유입 효과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안번호 73호 하동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1일 당위원회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에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강양만큼 경제자율구역 하동지구 활성화를 위한 임대지원 방안 마련과 하동지구 투자기업 임대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조기 분양 완료 및 기반 조성을 위함이며 본 조례는 상위법 절초사항이나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등의 정영섭 의원입니다. 11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 뒷장 6페이지에 보면 유상 임대할 수 있다. 단 연구시설 고용 창출 및 세수 증가, 인구 유입 효과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무상 임대할 수 있다. 여기 심의는 누가 하죠? 예,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그렇습니까? 얘기합니다. 예.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민간인들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죠? 민간위원하고 공무원들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무상 임대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양질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동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투자 유치를 하려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판단할 세부적인 근거가 없고 조례에서 유치할 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무상 임대를 사전에 방조할 수 있다면 규칙에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으나 위원회의 구성, 절차, 기준 등 심의를 위한 심의기구의 명칭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제11조 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의 단서 조항인 연구시설, 고용 창출 및 세수 증가, 인구 유입 효과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무상 임대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의 기간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김민현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제11조 단서조항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민현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제11조 단서조항 내용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의 기간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상임대할 수 있다로 수정각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민정 보건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고요. 안 왔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는 보류할까요? 보류. 예. 그러면 예. 보류. 다음은 농도 총각. 어떻게? 하동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본 의원이 보류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폐기가 되고 나면 대안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대안은 우리 국가에서보다는 가족 수세가 사업부에서 나가는 신경 방문이나 단역 기본들 이런 식으로 지원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폐기 동의안에 대한 것들은 상위법이란다든지 다른 타시군이라든지 이런데 예를 들면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폐기하는 건 동의하는데 단서 조항이 붙어야 된다라는 게 폐기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인데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사회복지가 이런 곳에다가 과장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쪽하고 그런 협업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정책과하고는 그렇게 상의는 했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폐지함으로 해서 지원 정책을 따로 마련해 주라 그것까지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협의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대안을 달라고 했잖아요.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서 정책과하고 그리 협의해서. 아니 그러면 과장님 여기 동의 안 돼요. 그러면 동의 안 되는 게 지금 의결을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앞전에 보류한 이유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좀 가져가라 했는데 그 보완이 안 되어버렸다면 또 동의 되겠습니까? 이 가족 정책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국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좀 해달라라는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어야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내부 거래 전용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그런 것들은 해법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그쪽 업무의 어떤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건의를 했는데 그 반영은 정책가의 어떤 판단이나 사항을 보고 아마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가족 정책과의 다문화 가족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조항이 있어요. 그래 어떤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서 충분히 대안이 되면 과장님 그 동의안에 동의한다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친정 방문 지원이라든지 또 자녀들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저도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지원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당장에 올해 폐기시켜버리고 나면 결혼 상대자가 있다고 하면 많이 서울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구 유입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인구 유입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면 됐지 이익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뭐 여성 차별이라든지 그런 더 중요한 문제 때문에 또 최근에도 뭐 건의위에서 이 조례를 빨리 폐지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게 있어서 또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 동의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의한다고 했는데 건의기의 권고를 하동군 의회가 다 받을 이유는 없어요. 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의가 하란다고 다 해? 그렇지는 않은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그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의원이 부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부대 의견을 내는 거는 가족정책과에다가 가능하면 2025년도부터 다문화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과장님이 갖고 있는 그 아들 그대로는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극 반영해 달라라는 그 부대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더라고요. 예. 그럼 그런 부대 의견을 다른 조건하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뭐 의원님들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재범 위원님. 신재범 관련 고생 많습니다. 동료님이 지적했는데 자꾸 그렇게 억지로 나갈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우리 인구 유입 정책으로 우리 인구 감소 유입 대응 기금이 지금 1년에 몇십억, 몇백억 치료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뭐 기농, 기촌,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하고 뭐 크게 당해도 안 봅니다. 젊은 청년도 보면 사람이 있는데 만에 하나 국제 결혼을 할 경우에 대책을 세워놔야 되거든. 어느 부서든 간에. 그걸로 지금 강구해달라고 우리 동료위원이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가족 정책과목. 어느 그 담당 부서에 적합한 부서에서 국제 결혼할 경우에 과거와 같이 지원해 줄 대책을 세워놓고 폐지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뭐 농업인 대상으로 사실은 결혼 과정을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아마 그 다문화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 정책과에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되는 걸로 예, 저희들이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이 조례를 폐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와야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우리 그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와가지고 설명을 한 이후에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진태 위원님. 네, 김태훈입니다. 동료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동료님의 동의를 합니다. 작년에 그 다문화 과정이 몇 건 있었습니까? 올해는? 올해 작년? 네, 작년에도 없었어요. 네. 있고 없고 떠나서 이 부분은 보면은 농촌 총각 행복 이루기 과정이 좀 어려운 세대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지금 애들 울음소리가 다문화 아니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충분한 그 대안이 부족해서 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예, 정영석 의원님. 예, 정윤수 의원입니다. 농촌 총각 행복 가정 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따라서 본건에 대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보류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이번 회기 내에 대안 가져오시면 이렇게 다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석 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영 의원님. 지금 요걸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이 사업을
뭐 폐지하기 전에 일단 농촌 그 총각들하고 의견을 나눈 의견을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제시를 받아갖고. 특별하게 뭐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농촌 지역에 뭐 우리가 또 이 되면 인구 감소도 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 뭐 의견 방향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고려해서 다른 데 가서 농촌 그 총각들한테 가서 그 의견을 받아갖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잠시 정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정영섭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화 하동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지난 제334회 임시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가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모여갖고 반찬을 갖고 그 시합했으면 논의하는 이게 우리 언제 뭐 했었나? 앞에 했었어. 위원장님, 이 보류가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 조례를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을 공동급식이 지금 보면 예산이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에 앞서 과장님 저희가 이제 이거를 원안 가결을 해드리는데요.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산출 근거랑 저도 의문이 되는 게 1차년도 2차년도마다 1,000만 원씩 증액되는 기준 어떤 거에 의해서 이게 증액이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보류할 겁니다. 1,000만 원씩 증액되는 근거, 이유 그리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계셨는지 이번 연도는 거기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좀 담당 주사님께 자료를 해서 저희 지금 우리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한테 저희 산업건설위원장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했어. 아니 지금 부위원님 청해를 할까요? 의결을 했는데 부대 의견으로 다시. 나중에 그거는
자, 이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순 농산물 유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유통과장 최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족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5년 출연금 지원 계획은 7개 단위 사업에 사업비 26억 9,400만 원 중 18억 9,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의 사업 내용은 하동녹차연구소의 운영비 지원, 연구소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시험 분석 장비 도입, 하동전통차 홍차 제다 플랫폼 구축 등 4건의 계속 사업과 3건의 신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하동녹차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제4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총 운영비 22억 5,400만 원 중에 15억 7,800만 원을 출연금액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연구소 직원 인건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입니다. 나머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을 넘어가겠습니다. 4쪽 경남 천연물 항로화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관내 및 경남도 내 기업에 대해 시제품 생산 지원, 해외 규격 인증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5년부터 5년간 매년 도비 3천만 원, 출연금 3천만 원,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출연금 3천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과 나머지 자료는 함께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남 천연물 항로화 바이오 기업 성장 단계별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25년부터 5년간 총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5년에는 출연금 3천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과 기대 효과 등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 시험 분석 장비 도입입니다. 시험 분석을 위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자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억 중 출연금은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구입 계획인 장비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 분석기로 기존에 사용 중인 장비는 2007년에 도입된 장비입니다. 14가지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게 되면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관내 식품 업체들의 영양 성분 분석을 위한 그 장비로서 굉장히 급하게 교체가 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동 전통차 홍차 제다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하동 전통차의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다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료 구입비, 연구재료비, 시험 분석비 등 3차 년도 사업비로 출연금 4천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 디지털 농업을 활용한 육종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녹차의 교배, 선발 6종의 디지털 농업 방식을 적용한 품종 개발 및 대량 삽목 파종을 통한 차밭 조성을 목적으로 4년 차인 2025년에는 대량 삽목 공사와 시험 분석을 위해 출연금 4천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차나무 스트레스 연구 사업입니다. 이 연구 사업은 동해나 병해충 등 차나무 스트레스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간척지 차나무 생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염해 스트레스 연구와 항공 영상 장비를 활용한 지속적 모니터링, 빅데이터 수집 등 영상 이미지 분석 연구 사업입니다. 이상 2025년 당초 예상 대상을 위한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산물통과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초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번호 75호 제 하동녹차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4년 10월 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1일 당위원회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비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5견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제3항, 하동녹차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녹차연구소의 출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정군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녹초와 농특산물의 분질 향상과 경쟁 확보를 통한 대수출과 소비자 신뢰 구축으로 사산업을 물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녹차연구소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제가 녹차연구소의 2023년 결산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2년 대비 가공공장의 판매 수입은 21억 7,200만 원 감소, 인정 및 분석 수수료 수입은 1억 1,900만 원 감소했는데요. 2023년 경영 실적을 보면 인정 수익이 2022년 1억 7,700만 원에서 2023년 4억 400만 원으로 또 식품 분석 수익은 2022년 4,700만 원에서 2023년 2억 3,8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 실적 평가 점수도 2022년 82.03점에서 2023년 84.8점으로 2.7로 올랐습니다. 물론 녹차연구소가 연구기관이긴 하지만 가공공장의 영업수익은 22억 8,9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경영실적평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고합니다. 이건 어찌 된 겁니까? 의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많은 지식을 녹차연구소 경영 부분에 있어서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녹차연구소의 기능이 현재 몇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녹차 연구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 인증센터 운영, 그 다음에 또 식품 성분 분석 이제 부분하고. 제가 전문가는 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종합적인. 예. 그리고 네네. 수익 감소에 대한 녹차, 농가차 수매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경영 실적을 보면 2022년 농가차 수매가 4억 8,700만 원, 네. 2023년에는 5억 3,500만 원으로 4,800만 원 늘었습니다. 이 금액을 수익 악화의 원인으로 내세우기에는 좀 미비한 거 아닙니까? 4,800만 원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저희가 직접 농가로부터 생협을 수매한 금액은 실제로 작년도에는 이제 조금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동 그 녹차 농가들의 생협을 최대한 매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있는 그 동안에도 녹차 농가들하고 상당한 교감을 많이 가졌었고, 최대한 우리 하동 생산된 생협을 수출하기 위해서 녹차 농가들부터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이 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래도 이게 좀 보기에는 실적에 비해서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당해 연도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급격한 그 증가세를 농가 수익 부분에서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특히 녹차는 이게 이제 유기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만을 녹차 가공 공장에서 매입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유기 인증 받은 그 생산 면적이 그리고 생산 농가가 그 급격하게 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물론 제가 연구소는 그 수익관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매출액이 판매 수익이 가장 크게 가공장에서는 줄었습니다. 2022년도 결산 보고서를 보면 가루 녹차 판매 수익이 45억 7,400만 원 되어 있지만 2023년에 결산 보고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가루 녹차 판매가 줄어든 겁니까? 2022년도에는 그 사실 이제 공장에서 정말 엄청난 그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생산을 한 해입니다. 2022년도는. 그리고 그 앞에 연도는 실제로 또 생산량이 많았었고. 그러면 2023년에는 그래서 결산 보고가 빠졌습니까? 빠져 있는 부분은 제가 그 이사회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데이터가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 5월 신문기사를 보니까 하동 가루녹차 생산량이 대폭 증가해서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올해 2월인지 3월인지 정확한 월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 하동 그 유기농 가루 차원 가루 녹차 생산자 협회가 하나 정식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이제 협회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또 좀 다각적으로 생산량을 물론 유기 그 인증된 친환경 녹차 생협을 생산하는 농가들만 약 57농가가 그 하나의 협회로 구성이 되어서 차광 가루 생협을 생산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2023년도에는 30농가가 저희 가공 공장이나 계약 재배를 해서 생협을 저희 쪽으로 매입을 했는데 올해는 전체 57농가가 계약을 해서 매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세입이 2년 전보다는 2021년보다는 그 적은데 경영 실적 평가는 더 좋아졌다고 했는데 본인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경영 실적 평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가공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이 요 경영 실적 평가에 크게 이렇게 아까 제가 낮다고 했다니까 좌우되는 그런 요소는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녹차 연구소의 업무 추진비를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의원님 우리가 자료를 보내 들어왔는데 추석 명절맞이 관련 인사 감사품 4명에게 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 추진비 집행 지침하고 맞는 집행입니까? 행정안전부령의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이재림 및 부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시체 또는 지역 홍보, 학술, 문화, 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의 격려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그 다음 우리 직원들, 그 다음 근무자 소속 상근 직원들의 격려 지원, 그 다음 업무 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 수행 관련 통상적인 경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중 어디에 속합니까? 그 업무부 제가 이번에 쓴 거. 제가 이제 녹차 연구소의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관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요 4명 행안부에 집행됐다면 지금 정부 세종청사에서 우리 하동 녹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가 알고 있기는 동호회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동호회 감사품 4명이 그 사람들한테 그 동호회 부분에 알겠습니다. 본인은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볼 거고 이제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출연금에 대한 그 논의는 좀 더 충분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훈입니다. 네. 아니, 운영비가 올해는 얼마입니까? 똑같아요. 올해 운영비가 얼마예요?
정확한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는. 당연히 과장님 그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 사업 동향을 받으면서 그런 자료도 없이 얘기한 것입니까? 가산에 1,400만을 빠진 거는 맞습니까?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요 올해 운영비하고 올해 전체 출연금을 네. 그 올해 거하고 그 내년도 거 비교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위원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증액이 됐어요. 전체 내년 그 출연금은 전체적으로 1.97% 정도가 증액된 걸로 이렇게 이제 신규 예, 사업이 자료입니다. 있으니까 네. 증액이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운영비가 말이죠. 운영비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증액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3% 정도의 인건비 증액 부분만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그 인건비 증액은 어떻게 그 시중을 잡아줘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네,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 인상분만큼 인상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으십시오. 네, 죄송하게 그건 생각합니다.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하동 녹차 생산지가 어디가 제일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우리 군의 녹차 생산지는 화계가 뭐 절대적입니다. 네, 본 의원이 지금 마침 화계, 악양, 정량이 지역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가 아마 99% 정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99.9%입니다.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당연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녹차 농가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렇게 보겠죠. 그다음 예. 제가 또 화계장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녹차연구소의 태동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자리를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도 있을 것이고 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제 오늘 답변하시는 것들을 보면 앞전에도 좀 그랬는데 충분히 이제 이해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한 뭐 한 2년 가까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농산물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뭐 저희들도 그건 뭐 인정 좀 합니다. 인정하는데 오늘은 이게 출연 동의안을 받으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출연 동의안 플러스 예산을 같이 해서 받으러 온 겁니까?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출연 금액까지 동의안을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 뜻에 저희가 따라요. 아니요. 그게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우리 그 동료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성과 보고서 같은 것들이 제출되어야 이게 좀 예산 심의를 그러니까 예산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하려면 심의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일단은 없죠. 성과 보고서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 계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같이 아마 연구소 기능하고 가공공장하고는 분리시켜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연구소는 도저히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 가공사업소가 이렇게 자꾸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조금씩 손익분기점에서 손해를 보는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죠? 손익분기점을 떠나서 지금 이제 녹차 가공 공장의 역할이 실제로 녹차 생산 농가들의 그 정말 절대적인 판로거든요. 녹차를 이제 재배를 하시면 그 녹차 생협을 정말 믿고 이제 팔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런 역할들 외에도 또 우리 몇몇 농가들 또 이제 가공 부분도 인가공 다른 이제 제품도 같이 해드리기는 하는데 실제로 현 상황을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내 유통은 그 뭐 제주에 있는 오슬록이나 다른 데에 지금 경쟁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대기업하고 붙어서 저희가 이길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금 중소기업들하고 열 몇 곳이 넘는
중소기업들에 저희가 가루 녹차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 외에 가장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미국 이제 스타벅스입니다. 그게 거의 뭐 80% 이상의 그 이제 수출길을 통해서 판로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확약향 농협의 가공 공장이나 동천이나 이런 곳에서 실제로 저희하고 그 발을 맞추고 갈 수 있는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발언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간략하게 좀 해주셔야 제가 다시 이렇게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한테다가 또 동의를 받아서 뭐 재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본의원 거기에 절대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한다라는 게 녹차 가공 사업소가 하동 녹차 생산자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한다라는 게 우전차로부터 시작해서 중작, 대작 수매 안 하시죠? 저희는 차광만, 차광하고 차광만 일반을 하시죠.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30농가에서 57개 농가로 이렇게 올렸다는데 그 하동 녹차 생산자들이 57농가는 아니죠? 예, 천연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570농가는 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게 인정 안 한다니까요. 거기다가 가루녹차 생산 농가에는 하동군이 지원하는 게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든 걸 다 해줍니다. 90% 해주죠. 보조 사업을 90% 해주는 데가 딱 거기 있습니다. 다른 거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평생 계셨으니까 요사이 보조금 90% 해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가루녹차 생산 농가에만 90% 이상 합니다. 95%까지. 땅짓고 헤엄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녹차연구소의 출연금을 계속 올려요. 이게 70%로 출연금을 70%로 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출연금 70%를 계속 하동군에다가 요구하면 하동군은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자체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60% 낮춘다든지 50% 낮춘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생산 장비, 그 다음에 인건비. 아니 굳이 출연 다 해주는데 그 땅 짓고 헤엄치는 거지 그걸 누가 못합니까? 그것도 경쟁업체, 오슬록 외에는 뭐하나 오슬록보다 하동 녹차연구소가 연구 인력이란다든지 이런 게 훨씬 많아요. 가공사업소의 장비는 뒤떨어졌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공사업소의 장비도 훨씬 더 하동 녹차연구소가 신제품일걸요? 딱 그쪽은 대형화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티백 생산 라인. 티백 생산 라인. 그 다음에 우리는 녹차 연구소하고 관련 없는 수제 가공품을 만들어내는데 거기는 100% 그 우전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기계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대형화되어 있다라는 것. 그거 말고는 뭐가 더 우리보다 우수합니까? 근데 왜 그 경쟁력이 우리가 떨어집니까? 훨씬 더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녹차연구소라든지 가공사업소로 보면 본 의원이 잘 못 알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동이 최고죠. 연구진이라든지 가공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동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자성의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녹차연구소의 기능을 가지고 하동 녹차 생산 농가에다가 무엇을 줘도 줬어야 돼요. 본 의원이 이제 하도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초선 의원 갓 들어갔을 때 뭐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직도 답을 못 내요. 뭐 해주셨습니까? 가공녹차 말고 녹차연구소가 생겨난 이후에 녹차 농가들에게 어떤 소득을 창출하게끔 해주셨습니까? 지금 봅시다. 지금 말씀 주시고 있는 운영비를 놔두고 천연물 향로와 특허기술 사업 지원, 천연물 향로와 바이오기업 성장 단계별 육성사업, 시험 분석기 장비 도입, 전통차 홍차 제다 플랫폼 구축, 육종기술,
사나무 스트레스 연구, 이런 것들이 녹차 농가에 하나라도 연구의 성과물로 해서 녹차 농가들이 성장했을까요? 연구소 연구능만 조직시켜요, 이거. 의원님, 이제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십시오. 네. 녹차 농가에 이런 차나무 스트레스 연구를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만은 진행되어 있는 실적만 갖고라도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렇게 육종하지 마. 이런 것들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런 말도 했어요. 육종 사업 뒤에 지금 김동길 박사님 뒤에 첫 해부터서 계시니까 육종 사업. 육종 무지무지 어렵죠. 육종 하나 되려면 뭐 한 3, 40년 걸린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육종에 왜 목을 닿느냐고요. 아주 좋은 우수한 품질을 삽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번식해야 되죠. 그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다시 그때 제가 뭐라 했는지 싶어서 속기록을 제가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속기록을 들여다보고 하니까 종자 번식하지 말아라. 우리 부부 사이에 아기 태어난 비교했더라고요. 아니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각각 다르게 나오죠. 그 종자 번식 아닙니까? 아주 우수한 삽목을 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해가지고 교배하고 하면 아주 우수한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동녹차연구소가 하더라도 그런 건 됐습니까? 18년 동안 단 한 건이라도 내보셨습니까? 그래갖고 녹차 농가에 이렇게 제공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녹차 연구소의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올리고 있어요. 대기관으로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특히 본 의원 질의에 앞서 모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약경 정량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 뭐 다는 아닐 겁니다. 다는 아닐 건데 대부분 본 의원한테 말하는 건 녹차연구소 없애라고 합니다. 다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녹차연구소의 기능이 순기능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녹차연구소의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충분히 있어요. 차 맛을 향상시킨다든지 차를 만드는 기술을 갖다가 올려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 차지하고라도 18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런 기술들은 농가들도 스스로도 터득을 하기도 했고 녹차연구소가 보급하기도 했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아쉽다라는 것들이 제발 좀 자생 노력을 좀 하자. 최소한 올해는 그래 출연금 1%라도 잘라서 우리가 자체 그러니까 비용으로 31%께 35%께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계속 늘리면 심의하는 저희는 어쩌란 말입니까?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아까도 이게 예산을 오늘 여기서 받아갈 것이냐 아니면 또 출연금에 대한 그것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스스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다시 한 번 더 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기계가 1억 몇 천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그 필요한 기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들 하나도 여기 있네. 시험 분석 장비 도입에 이 시험 분석 장비로 인해서 대단히 큰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 큰 수익을 올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셔야죠. 왜 자꾸 여기 출연금에다가 자꾸 어동을 합니까? 식품 분석센터가 1년에 한 얼마 정도 순수익을 내고 계십니까? 그게 필요한 장비죠. 네. 현재 1억 이상 수수료가 그렇습니다. 네,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해야지 왜 자꾸 출연금을 갖고 하려고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소, 신재범, 가위바위보. 위원장님, 방금 본 의원이 녹차연구소의 자성 어떻게 해서 올 것인지, 지금 이대로 자기들은 원하는 가게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갖고 올 것인지를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녹차연구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말하면 되죠. 이게 과장님, 저도 지금 한 6년째 이 녹차연구소에 대한 예산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다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군비에 대한 비중을 줄여가는, 성장해가는 녹차연구소, 그래야지 저희도 보람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연도고 이제 앞으로는 내년은 60%, 후내년은 50% 할 계획을 가지고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답변이 제가 볼 땐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바로 이 출연 동의안 이후에 또 조직 개편안이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축소 조직 개편이 아니고 이게 기능 확대 조직 개편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출연금의 감소 제한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녹차연구소 소속으로 가공공장에서 일을 해보았지만 가공공장에서 녹차를 수출하고 국내 유통할 수 있는 뒤에 배경은 녹차연구소입니다. 녹차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식품 성분 분석,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 이게 뒤에서 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가루녹차 수출 어렵습니다. 엊그제도 스타벅스 본사에서 우리나라의 쉽게 말하면 국제 해썹 인증 용역기관을 보내서 이 일을 우리 가공공장 현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현지 심사를 할 때 직접 와서 확인한 게 녹차연구소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가공공장에 하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명수 부회장님 말씀을 제가 100% 공감도 하고, 또 농업인들이, 특히 녹차 농가들 중에 많은 분들이 녹차연구소가 도대체 지금 18년째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속된 말로 유령기관 같은 느낌을 주느냐, 녹차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이런 말씀하지만 또 연구진은 연구진대로 또 정말 인연이 닿는 사업을 과장님, 하고 크들만의 리그라고 하죠.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 말고 모든 거는 객관적으로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이 인정하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군수도, 과장님도, 연구소도, 하동군 의회도. 거기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은 잘못하신 것 같고요. 개인적인 판단도 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그럼 개인적인 판단으로, 저희 정영수 의원님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지금 이런 질의를 하셨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앞으로는 조금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일단 정회를 그럼 의원님들 할까요? 예. 원만하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석 의원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서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예, 정영석 의원으로부터 보고문 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정영석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하동녹차연구소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정관 개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숙 농산물 유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76호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정관 개정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법 제45조 제1항 및 하동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정관 개정 사항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 목적입니다.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의 기능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 변경 등 관련 정관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명칭 변경입니다.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를 재단법인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으로 바꾸고 연구소 기능 확대에 따른 법인 목적 개정으로 하동녹차 산업을 하동차 산업과 하동농생명 산업으로 개정하며 법인의 사업 중 특화작물 육성 사업을 제4조에 추가하고 기술자문위원 대상 범위를 녹차 산업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를 차 산업 및 농생명 산업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5쪽의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정관 일부 개정안과 16쪽과 17쪽, 18쪽의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기능 확대를 위한 정관 개정 계획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산물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권의 보고의 건으로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럼 이제 정관을 개정하고 이러면은 기존 연구 방향과 이런 충돌이 있을 텐데, 연구 우리 해왔던 연구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럼 진흥원으로서의 또 연구가 또 새로이 또 개편됐다 아닙니까? 예, 기능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연구들은 예, 계속 이어지고요. 새로운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을 또 다시 발굴하고 예, 그 사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유 지방 시스템이라든지 공유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도 구축을 하려면은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이제 재정 부분이 또 이슈화가 되는데 예, 우리 의원님들과 또 우리 국민들의 녹차연구소를 바라보는 바람이 사실 재정 자립에 이제 있는 부분이 이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 다시 그게 또 제가 이것만 하고 돈 것으로는 상관없지요. 재정 예산 것으로는 상관없지요. 저희는 이제 그 기능 확대가 되면서 특히 이제 국가 지방의 공모사업 쪽에 상당히 많이 매진을 하려고 그렇게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연구소 정관을 어디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연구소 정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녹차연구소 정관은 녹차연구소 자체 정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의회의 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 정관이 의회의 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고 바로 관련 기관에 정관 변경 승인을 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그러니까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고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로 가져왔습니까?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보고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릴 것 같으면 여기 왜 가져와요? 여기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반영하지 않고 의원들 막 여기 질의해봐야 아무 그 없이 마음대로 가버릴 걸 왜 해요? 이 정관은 경산남 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녹차연구소 이사회를 거쳐서 경산남 도하고 협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왜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답변을 주십시오. 여기 이 위원회가 정관 수정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일부 개정안을 의견을 내면 그걸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100% 반영하면 이제 의견을 내고 안 그러면 질의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저 보고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이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정강 개정 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